자, 오늘은 또 동네 책방 저희가 같이 들어가 볼 시간이죠. 목요일마다 서점 편집자의 섬세한 안목으로 고른 신간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또 오늘은 책방 사춘기 유지연 대표 차례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유지연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을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여러 명의 저자가 함께 쓴 지금은 살림력을 키울 시간입니다라는 책입니다. 네. 살림력. 네. 말이 조금 어렵죠. 거기서부터 좀 힘드셨던 거죠? 발음이 꼬였어요. 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이 책은 이제 소설가, 서평가, 뮤지션,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기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이들이 각자의 방식과 취향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있는 이야기들이 담긴 에세이 책이고요. 예. 제목 그대로 자신만의 살림력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또 노하우 같은 살림 꿀팁들을 전해주는 책이에요. 네. 발음이 어려운 걸 가지고 오늘 계속 꼬이네요. 근데 이 직업에 계신 분들은 살림하고 상관없는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다시금 해보게 하려고 이런 책을 제가 이제 가지고 나왔어요. 살림이라 그러면 흔히 떠올리는 거는 뭐 빨래, 청소, 집안일 뭐 이런 거 아닌가요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는 뭐 살림력을 그걸 말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걸 얘기하시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살림의 기본 개념은 집안일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사전에서도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한 집안을 이루어 살아가는 일이라고 정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 설거지, 요리, 빨래, 정리 등이 모두 이제 살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이 책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이나 성별, 직업, 가구 구성이 모두 다른 이들이 이제 에세이로 이제 글을 쓰셨잖아요. 예. 그런 만큼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살림에 더해서 뭐 물건을 만드는 일, 뭐 책상 정리, 반려식물, 반려동물 돌보기, 그다음에 뭐 어린이 돌봄 등 좀 살림의 개념을 확장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거기까지 다 해당되죠,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살림이란 게 생각해 보면 정규교육 과정에서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거를 사실 배워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배우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자격이 필요해서 주어지는 일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일이고 늘상 하는 일인데 그래서인지 그런 살림에 대해서 이유나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가지고 막연히 뭐 살림 엄마가 하는 것, 여성이 하는 것처럼 좀 이제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여태까지 좀 이렇게 얘기가 돼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엔 우리가 살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너무 혼자 살다 보면 남녀가 또 구분이 있습니까? 네. 예. 너무 평범한 일이잖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계속 해야 하는 일이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살림이 일상의 필수 요소이며 소중한 능력으로 발휘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 살림력이라는 단어를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는 이 살림력이라는 것을 갖춘 사람이냐 아니냐, 그렇죠. 이런 것도 중요하다. 사실 생존을 위해서는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사실 남의 집을 가보기 전에는 알 수도 없는 맞아요. 내 능력이 비교를 해볼 수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어쨌든 노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리고 근데 결국은 일상을 계속 살아가는, 꾸려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되게 무겁게 그 살림이란 단어에 대해서 뭐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가 그 가치를 막 재고해보자 이렇게 조금 강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여기 책에 이제 부제가 달려 있는데 뭐라고 돼 있나요? 나를 정성스럽게 돌보고 대접하는 힘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살림을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좀 새롭게 바꿔보자. 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사실 예전처럼 지금은 이제 4인 가족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삶의 형태도 가구 구성도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살림의 의미를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시대가 바뀌었죠. 네, 막 예전처럼 이제 예전과 다르게 이제 1인 가구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반 이상이 됐죠 지금. 네, 막 엄마가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집안의 노동이라기보다는 살림이 약간 스스로가 나 자신을 돌본다는 의미로 다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살림이라는 행위는 뭐 비슷비슷하지만 의미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돼야 한다라는 지금 말씀이신 거고, 가족 구성보다는 이제는 1인 가구들이 늘다 보니까 나를 향하는 부분으로 이제 영역이 달라지고 결국은 나를 돌보는 일이다. 지금 그런 얘기시네요. 네, 맞아요. 이제 약간 익숙한 범주를 좀 더 확장시키는 제안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집안을 돌보는 가장 큰 이유? 살림을 잘하는 것이 뭐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 결국 나를 돌보는 힘을 기르는 일이라면 맞아요. 진짜 자립이나 독립을 이루기 위한 기반이 되는 맞습니다. 그런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 책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살펴보면은 사실 그 살림에 관한 이야기나 기술들이 엄청 특별하지는 않아요.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면서도 하지도 못하는 일도 많고 또 혹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안일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막 끝이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기 분들도 다 느끼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해보시니까. 네, 정말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막 우리는 뭐 늘 막 살림이나 해 하면서 살림이라는 가치를 좀 쉽게 무시하기도 해왔던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가족을 위한 것으로 좀 희생적인 측면을 이렇게 크게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림이라는 행동에 성별적인 요소가 없잖아요. 그렇죠. 혼자 있으면 해야죠 뭐. 네네. 뭐 여성이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든지 뭐 남성이 살림을 하면 무시당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남성이 살림을 하는 모습이 유독 특별하게 비춰진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맞아요. 봐야 할 것 같고요. 이 책도 8명 중에 3명의 저자가 남성이세요. 근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성별적 차이를 느끼기가 어렵고 결국엔 이제 나를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일도 아니고 또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아야 되는 일이 살림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 그렇게 거예요. 되면 못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살림력이라는 키워드가 좀 새롭고 재밌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자, 어쨌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살림이라는 건 내 집 이렇게 내가 스스로 하다 보면 남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이게 지금 8분이 같이 쓰셨다 그러니까 한번 이분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좀 들여다보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좀 재밌는 부분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다들 이제 각자의 상황도 다르고 이제 이분들도 이제 서로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쓰셨을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뮤지션이자 작가인 이랑 씨의 정리법 이야기랑 일러스트레이터 임진아 씨의 수집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저는 인상 깊게 다가왔는데요. 정리에 관한 얘기도 있어요? 네, 정리에 관한 이야기도 수집에 있어요. 관한 것도 있고요? 네. 다 좀 그것도 일종의 살림인 셈이죠. 그렇죠. 네. 정리 굉장히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럼 하나씩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뮤지션이자 작가인 이랑 씨의 정리법. 제가 막 책을 사실 보시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완전히 자세하게 소개는 못 해드리겠지만 그래도 이랑 씨의 경우는 이제 책상이나 서랍 이렇게 컴퓨터의 문서 정리를 되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일을 집에서 많이 하시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프리랜서로 정리 이야기를 하시면서 프리랜서로 살아가면서 겪는 고충 이야기를 같이 이 책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네. 프리랜서는 주로 계약서를 쓰는 동시에 그 해촉 증명서라는 문서도 필요가 하거든요. 이건 뭐예요? 일회적인 그런 계약 관계를 맺기 때문에 계약을 하면서 이 일이 끝나면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그 해촉 증명서를 같이 받아야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가 이게 계속 수입이 있지 않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일이 시작될 때도 계약서 써야 되고 끝날 때 끝났다는 것도 확인해줘야 된다 이 소리네요. 네, 그걸 받지 않으면 계속 돈을 이렇게 수입이 생기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서부터 그리고 이제 명함까지 이제 세세한 정리를 굉장히 신경 쓴다고 말을 하는데 이런 정리라는 살림의 기술이 단지 이렇게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먹고 사는 생계와 연결되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조금 인상이 깊었고요. 그러네요. 이분은 이거 자체가 정리를 잘해놔야 그렇죠. 생존을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런 의미로 이제 살림을 연결시키는 장면이 인상 깊었고 또 임진아 씨의 경우는 일러스트레이터.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고 수집을 통해 나를 만들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 얘기를 해줬는데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음식과 재료들을 수집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먹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못 먹고 버리는 재료들의 정리를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나를 잘 돌보는 기분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노력한다든지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것들의 생명력을 느끼지 못하는데 그렇죠. 그 냉장고에 들어있는 채소나 과일 같은 재료만 해도 이제 함께 살고 있는 이
잊지 않고 돌보아야 하는 어떤 것들이다를 말해주면서 결국 이런 일들이 커다란 살림이고 이 살림이 나를 돌보는 힘으로 이어진다는 거를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냉장고에 들어있는 채소도 돌봐야 할 것이다. 자꾸 잊어요. 맞아요. 어디 들어가 있는지도 잊어버리고 자꾸 돌보지도 않고. 큰일이네. 네. 어느새 또 싹이 나기도 하고. 감자나 이런 거는 싹이 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좀 기억에 남는 문장도 혹시 있으세요? 네. 이 살림을 오늘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좀 공감이 가는 구절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적어왔어요. 네. 원래 살림에는 끝이 없는 게 당연하다. 한 집안을 이루어 살아가는 일이 단편적일 리 없다. 준비한 밥을 먹어볼까 하고 앉으면 아까 돌린 세탁기 소리가 들리고 이제 좀 누워서 쉬어볼까 하면 바닥에 머리카락이 보인다. 설거지를 다 하고 들어오면 어제 쓰던 물잔 하나가 그제야 눈에 들어오고 맞아.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쓴 식기들이 물기를 싹 빼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 당연하다. 내가 여기에 살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즐거워지는 것에 가까이 눈을 두고 가능하면 조금씩 다르고 비슷하게 정리하며 매번 다르게 뽀득뽀득해지고 싶다. 부지런히 좋아하는 장면을 갈아 끼우고 한때에 부풀었던 마음을 자주 기억하면서 동시에 나를 살리고 싶다.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니까 너무 와닿네요. 한 문장 한 문장이. 공감되는 문장들. 끝으로 그럼 살림력 정말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시대가 점점 더 발전해서 기술은 좋아지고 이제 우리가 편리한 삶을 살게 되는 건 분명은 한데 그럼에도 대신할 수 없는 것 결국 나를 돌보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나만큼 내가 소중하지 못하고 아껴주지 못할지 모르니 어떤 기계나 기구의 힘을 무작정 믿고 빌리기보다는 스스로 나를 돌보는 살림이 무엇일지 고민하는 이 살림력을 우리가 함께 키워보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생존을 위한 지금은 살림력을 키울 시간입니다. 살림력에 대한 것. 책방사춘기 유지연 대표와 함께 책 읽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목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리고요. 저희 끝으로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